인사 드릴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영입니다. 3, 4월 교육과정 이 강의는 201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2009 교육과정, 그 다음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이나 이론체계들, 그 내용들이 좀 압축적으로 교육과정 해설을 위해서, 교육과정 해설서의 이해를 위해서 소개가 될 거예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교재가 없으니까, 교재가 교육과정 해설서가 교재예요. 교육과정 해설서 교재고, 그다음 프린트물이 매 주차마다 나가는데 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해설서하고 보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5월,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출 문제는 해설을 할 거예요. 기출 문제는 해설할 테니까 본 수업이 끝난 이후에 그 지난 주차에 이어서 이제 독서 파트, 교육론, 국어교육론 기출 해설을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그것도 본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기출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해설서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처음 접했다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시험 직전이에요, 여러분. 시험 직전이야? 왜들 이렇게 나를 긴장하게 만들어? 나 오늘을 위해서 미장원에서 파마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두세 번 입는 재킷도 한번 걸치고 오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저를 너 뭐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 그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시험이 내일 모레가 아니잖아. 그리고 항상 첫 주차는 이럴 거야. 근데 마지막 주차를 한번 봐봐, 내가. 마지막 주차를 보라고. 듬성듬성해. 그 다음에 한두 번 빠지고. 꼭 그래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OT니까. 교육과정 해설서를 위한 OT 시간을 한 4, 50분 정도를 갖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2009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은, 그러니까 2008학년도까지도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 기출문제들은 주로 그 7차 교육과정 해설서를 거의 씹어 먹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교육과정 해설서의 우전도가 그만큼 문제 자체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2009학년도 이후에 객관식 기출문제하고 2차 논술형 문제 체제로 바뀔 때에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근거하기보다는 개론서에 많이 근거해서, 개론서에 많이 근거를 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14학년도부터, 지금부터 2년 전부터서 다시 소설형 체제로 바뀐 체제에서는 개론서에 근거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교육과정 해설서에 근거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좀 막막했어요. 막막했는데 막상 그 2년 전에 시험 문제를 이제 서술형 체제로 바뀔 때 시험 문제를 딱 들어봤던 학생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교육과정 해설서의 원문이 기입형 문제로, 기입형 문제 1, 2점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교육과정 2012 교육과정 원문에 가로치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런 문제가 기입형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독서 문제에서. 주제통합, 그 악명 높은 주제통합적 독서라고 하는 상호 특성하고 그 개념을 넣어야 돼. 그 이후로 2년 전 이후로 2012 교육과정 해설서를 꼭 봐야겠다,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시험 문제를 봤는데 교육과정 해설서에 근거했느냐 이거지. 일단은 준비를 하실 때 출제자조차도
지금 이것이 수능처럼 10여 년 이상을 계속 유형별로 내는 그런 출제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는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출제자들조차도 한 번은 개론서에 한번 근거를 했다가 한 번은 교육과정 해설서의 원문을 한번 내봤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시는 것은 좋으나 꼭 이것이 국어국문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지금 시작할 때 1, 2월 수업을 거의 개론서에 압축 정리하는 수업으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개론서의 근거에서 문제가 출제될지 교육과정 해설서의 근거에서 출제할지 심지어는 작년에 또 시험 딱 한 번 보셨던 분들 그 수많은 분들이 야 교과서 안 보면 안 되겠더라 이런 말. 그러면 이제 올해는 교과서 작년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올해를 준비하는 거야. 출제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육과정 해설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인데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아니야. 그 다음 그 교육과정 해설서가 구체적인 게 교과서예요. 교육과정 해설서가 구체화된 게 교과서인데 모 교과서에서 본문에서 발췌됐던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야. 그것 때문에 그 교과서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교과서는 특정한 일종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사기업이죠. 사기업에서 출간한 교과서예요. 사기업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예요. 사기업에서 출간한 건데 검인정을 받은 것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 출간한 곳에서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나중에 이거 소송당해. 소송당해. 어느 누구나가 보편타당하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내용. 그게 뭐냐? 그건 교과서가 아니라 개론서, 그 다음 교육과정 해설서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보편적인 건 뭐냐? 교육과정 해설서야.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근거하는 거지 그것이 꼭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아셨어?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를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도 버리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왜 이해가 잘 안 되냐? 라고 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해설서는 말하자면 체계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각 학년별 학교급별로 연령별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들을 국가 수준에서 마련한 추상적인 문서일 따름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말하자면 이론도 아니야.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교육과정 해설서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해가 안 돼 이거. 근데 이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암기하세요. 선생님 이해와 암기는 별개의 것이 아닌데 제 앞에서 이해와 암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도 암기만 하세요. 이해 못해도 암기하세요. 예를 들자면 중1, 중3 학년군의 듣기 말하기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13개, 고등학교 1, 2학년 화법 듣기 말하기 영역이 6개, 그 다음 화법과 작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29개. 왜 개수가 13개, 6개, 29개?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또 그 13개가 1, 2, 3, 4, 5, 6항인데 1항하고 2항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 없어요. 몇 개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반드시 배워야죠? 이거 이해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교육과정을 집필하신 집필자의 마음인 거지. 그리고 이거는 2년 후에 또 바뀌어요. 지금 올해 총론이 나오고 내년에 세부 해설서가 또 나와요. 그래서 2018학년도 교육과정이 또 나와요. 거기에 근거해서 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가 또 나와요.
한시적이에요, 이거. 한시적이라고요. 여러분들 교단에 서서 한참 이제 이거 적응되는데 했는데 교과서 확 바뀌어 이제. 그러면 그때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는 게 아니라 교사님 지도서 앞부분에 있는 교육과정 해설서 조금 보았다가 그냥 바로 수업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봐, 왜 이렇게 저한테 막 뭔가를 그래 우리 기도드리자. 우리 반성 좀 하자. 기도드리자. 교육과정 해설서를 대하는 우리들의 그 대처하는 자세는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버리고요. 그런 막 이해하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교육과정 해설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우리들의 부활을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는지도 조차도 몰랐는데 나 합격했거든. 이런 것들. 이런 합격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막 부하가 치밀고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막 나는 정말 교육과정 해설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봐도 돼요, 사실. 안 봐도 돼요. 교과서나 안 보고도 합격했는데 안 봐도 돼요. 그럼 뭘 해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9월 또는 7월 요 무렵 때 느끼셔야 할 바이지만 안 하면 불안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한 번은 봤었어. 요 정도. 그거예요. 3,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한 번은 봤었어. 그 정도의 수업을 위해서 송 선생님 수업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까 봐.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바예요. 아셨죠? 부담을 일단 버려라. 교육과정은 지금 3, 4월 달에 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지는 않다. 있지 않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서술형이고 논술형이기 때문에 기평으로 나온다면야 그거 뭐 암기를 해야 할 것이지만 서술형이고 논술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마다 답안의 내용들은 다르지는 않는데 거기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키워드의 차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답안을 작성할 때의 키워드가 되도록이면 교육과정 해설서의 용어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키워드에 익숙해지고자 지금 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이 얇은 교육과정 해설서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뭐해? 까막눈인데 키워드가 이렇게 안 잡혀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의 키워드가 어디에서 유래됐으며 1, 2월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이론적인 배경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상황에서 이 키워드를 써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몇 개의 키워드를 잡아내고자 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혼자서도 원래는 볼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러 학교도 다르고 또 교수님도 다른데 가끔씩 물어봐. 제가 어느 학부 졸업했고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냐고 물어보면 가끔씩 교육과정 해설서가 교재라고 하시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분들이 또 출제자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교육과정 해설서를 좀 중시는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해설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려야 할 것도 아닌 일종의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이 키워드를 내가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거예요. 이 해설서에 나오는 이 키워드를 활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의 용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3, 4월 2개월로 잡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제 수업을 다 들으셨으면 그 키워드가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중학교 1, 3학년 수준의 어떻게 교과서의 본문에서 그 키워드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교육과정 해설서는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출판사마다 출간된 교재마다 같은 동일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대단원의 학습 목표로 취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본문 학습의 내용이나 학습 활동의 도출 방법들이 각 교과서마다 달라. 그죠? 달라서 그 다른 교과서의 내용들을 이제 차분하게 5, 6월 달에 이제 출제자들이 되도록이면 집필진으로 참여하셨던 교과서를 선택하되 대신에 유념하실 점이 있어. 교과서의 선택이 뭐냐면 아무리 교육과정 집필진이나 출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교과서의 전 교과서의 전 내용을 모두 다 집필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현직 교사가 대부분 참여하셔요. 물론 감수는 누가 해? 대표 집필자가 해. 교수님이. 그러나 각 단원별로는 모두 다 현직 교사가 교과서의 본문이라든가 학습 활동들을 꾸며냈기 때문에 사실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오류들이 많은 것을 마치 교과서 집필자가 출제자인데 2년 전에 출제자인데 이렇게 했으니 이거 외우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과서가 발간될 때마다 이 학습 활동들은 성취 기준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하고 메일로 써요. 물론 안 보냈지. 안 보내지. 괜히 저를 밝힐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류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현직 교사가 교과서 집필에 이 단원에 참여했을 때는 무엇을 참고했을까? 그 이전에 나왔던 교과서들이에요. 저기 7차부터. 그 이전에 나왔던 교과서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직 교사마저도 우리들의 바운더리라고 하나 그 안에서 움직일 따름이에요. 그들도 오류도 많고 그리고 대표 감수자인 대표 감수자가 이 모든 단원들을 다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다만 왜 교과서를 보는가? 그것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 4월의 추상적인 문서로서 교육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본문 학습활동의 도출 방법을 이제 보고 좀 더 구체화할 뿐이죠. 그것이 반드시 그 특정 출판사에서 나오는 본문 학습의 내용이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나 학습활동들이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해설서하고 그 다음에 제 기출문제집이 아니어도 좋아. 기출문제하고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 가지고 가야 할 두 권의 교재예요. 교육과정 해설서하고 그 다음 기출교재하고는. 기출교재는 꼭 제 교재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를 보는 거야. 그리고 교육과정 해설서는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계속해서 키워드를 활용하려고 하고 때로는 성취 기준 자체가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성취 기준에서 세부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은 절대 출제 가능성 없어 보여요. 키워드를 활용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한시적으로 2년간 배우게 될, 또 하게 될 12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개를 받았죠? 네, 3개를 받았고 3개 중에 OT 자료라고 있어요. OT 자료라고 있고 이 OT 자료는 2012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체계로 돼 있나? 이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와.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막 긴장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있군 하고 그냥 넘어가요. 먼저 이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상단 부분에 내용체계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용체계. 시험에 안 나와. 이 내용체계는 중1, 중3 학년군의 듣기 말하기 영역의 교육과정을 성취 기준의 성격을 4가지로 본 거야. 성취 기준의 성격을 몇 가지? 4가지로 보고 실제 차원에 해당되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 상황을 각각 지식, 기능, 태도 이 3가지의 범주로 지도 내용을 지금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식, 기능, 태도 옆에다가 지도 내용이라고 적으세요. 지도 내용 또는 교수 학습 내용이라고 적으세요. 지도 내용 하게 되면 교사 쪽으로니까 교수 학습의 내용이라고 봅시다. 교수 학습의 내용의 범주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범주. 교수는 누가 해? 티칭은
교사가. 러닝 학습은 누가 해? 학생이. 교사와 학생이 활동도를 펼쳐. 근데 활동도를 펼치는데 그 활동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해 준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지식 차원으로. 하나는 뭐고? 기능 차원으로. 하나는 뭐고? 태도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을 배우게 되면 저러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취 기준을 대단원의 또는 중단원의 학습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은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이야. 또 기능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거죠. 지난 2012 교육과정 이전에 나왔던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수학습의 내용의 범주, 그러니까 성격을 지식, 기능, 태도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지식, 그 다음에 기능, 맥락 이런 명칭을 썼었고 2007이나 2009 교육과정이 나오기 이전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수학습의 내용의 범주인 성격을 지식, 기능, 태도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씩 바뀌었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수학습의 내용 범주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는 교사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의 성격들을 지식 측면, 기능 측면, 태도 측면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선생님 그럼 지식하고 기능하고 태도는 어떻게 다르죠? 교육학에서 이 지식을 개념적 지식, 개념지, 명제지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 교육 철학에서 인식론에서 지식의 성격 구분을 하게 되면 지식의 유형 구분, 그러면 명제지, 개념지 이런 곳에 해당되는 게 이 지식이고 여기 나오는 기능이란 전략을 포함한 절차지, 방법지를 말하는 거야. 이 지식은 굳이 행위나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인 반면에 이 기능은 행위나 활동이나 수행들을 반드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야. 가령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활동을 통해서 얻어져야 할 지식들이 얻어지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이해해야 개념지와 명제지의 형태로 이해해야 하는 알베 형태라면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같은 지식은 직접 자전거를 타봐야만 수행을 해야만 그리고 그 방법을 나의 몸으로 경험을 해서 체득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성격들이야. 그래서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개념지나 명제지는 지식이고 여기는 기능은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같은 수행과 활동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획득되는 그런 방법지, 절차지를 말하는 거고 특히 국어교육론에서는 기능을 전략이라고 해요. 전략.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막 적고 있네. 적고 있어. 태도란 이와 같은 지식과 기능을 통하여 이 지식과 기능을 합치면 인지적 요소야. 인지적 요소. 인지적 요소라면 이것은 무엇에 해당돼? 정의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 이와 같은 지식과 기능과 더불어서 갖춰야 할 가치관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동기라든가 흥미와 같은 것도 총칭해서 태도라고 불러요.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 가운데에서 교수학습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정의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 인지적 요소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지식과 기능이야. 가령 예를 들자면 건의문 쓰기를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해. 건의문 쓰기를 지도하려고 하는데 건의문의 특징에 대해서 교사가 쭉 설명을 해줘. 건의문이란 수신자가 있으며 발신자가 있는 의사소통의 상황과 비슷하게 반드시 수신자에게 이러저러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들이야. 그리고 이 건의문의 특성들은 문제 해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머릿말 부분, 처음 부분에는 무엇, 중간 부분에는 무엇,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죠. 건의문의 특성에 대한 설명, 뭔가의 본질에 대한 설명, 특성에 대한 설명, 이 건의문이 필요한 상황, 필요성, 건의문 쓰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식에 해당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지식들이야. 그리고 그것이 개념지의 형태야, 명제지의 형태야. 반면에 건의문 쓰기의 이제 과정을 가르쳐. 이때 과정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건의문을 써야 할 문제 상황, 그것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주제도 분석하고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건의문의 내용 조직에 맞춰서 내용 조직도 하고 그 다음 직접 글쓰기를 하고 쓴 글에 대해서 고쳐쓰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학생들이 직접 쓰기 과정에 활동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방법들을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건의문 쓰기의 과정은 무엇에 해당돼? 기능에 해당돼. 기능에 해당돼. 건의문 쓰기의 과정 자체는. 건의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해당되고? 지식에 해당되고. 그 건의문 쓰기의 방법을 활용해서 건의문 쓰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돼? 기능에 해당돼. 그리고 나서 이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건의문이란 격식에 있는 글로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쓴다면은 꼭 필요한 것이겠군 하고 이제 동기를 갖는다든가 어떤 가치를 갖는다든가 쓰기 자체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갖는다든가 이런 내면화된 어떤 상태? 그런 상태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한 거야. 이해했어? 네.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개념지의 형태, 명제지의 형태를 지식. 그 다음 방법, 수행, 절차, 활동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돼? 기능. 그리고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같은 조기적 요소들은 태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식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점점점이 교육과정의 이제 성취 기준의 성격별로 구분을 하는데 지식 부분에서 알아야 할 개념지의 명제지의 형태를 듣기 말하기에 뭐라고 했어? 본질과 특성을 알아야 돼. 이것은 교사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야. 그다음 듣기 말하기의 유형도 그렇고 듣기 말하기하고 맥락과의 관계도 그렇고 본질과 특성 부분은 좀 아셔야 돼. 무엇을 아셔야 돼? 본질과 특성. 본질과 특성. 그다음 기능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 기능이 방법지, 절차지의 형태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 분석, 내용 구성 방법, 표현과 전달의 전략, 추론과 평가하는 듣기가 되겠죠. 추론과 평가의 듣기. 그다음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점검과 조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말하기 듣기의 과정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말하기 듣기 과정, 수행이나 활동들. 나머지 이제 태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고 정의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 이해했어? 네. 이것이 이제 전체 중1, 중3 학년분들의 성취 기준의 성격들이야. 성격들이고 그 성취 기준들이 몇 개가 있냐면 다음 밑에 하단 부분에 1항부터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쪽에 몇 번 항목까지 있어? 13개의 항목이 중1, 중3 학년군의 성취 기준들이야. 이 13개의 항목들은 각각 지식 아니면 기능 아니면 태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두 가지 정도는 이 성취 기준을 학습할 때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 투여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이해했어요? 무엇을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 이 13개의 성취 기준은 왜 선생님 하필 13개죠? 몰라요. 12교육과정을 집필하셨던 집필자의 마음인 거고요. 그 전에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의 숫자가 이것보다 훨훨 더 많았고요. 그 다음 올해 총론이 나오고 내년에 나올 말하자면 교육과정은 그 영역통합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나 영역이 크로스되는 걸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명칭 자체는 모르겠지만 7차 교육과정은 전략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개정 7차, 2007 개정 7차, 2009 개정은 장르 중심 교육과정 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교육과정은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국어교육론에서는 부를 수 있는데 일단 13개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왜 13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각 1항하고 2항 사이에서의 관련성도 전혀 없어요. 그다음 몇 학년 때 배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중1, 중3 학년군으로 묶여서 각 사설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각각 묶인 방법들이 달라서요. 저는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 4가지의 의사소통의 목적인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그죠? 그걸 뭐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성취 기준이 몇 개씩의 묶음이 있는 거야. 중1, 중3 학년군 13개의 성취 기준을 묶어서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게 몇 개? 3개가 있네. 2항, 3항, 9항이 있네. 2항, 3항, 9항은 각각 제일 우측 부분에 보시면 도표의 우측 부분에 보시면 내용 특성 혹은 담화 유형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듣기 말하기에 해당되는가? 말하기 부분에서도 토론에 해당되는가? 토의에 해당되는가? 이런 담화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3개의 성취 기준이 있네요.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3개의 성취 기준. 뭐뭐 있어? 제일 우측에 담화 유형별로만 말씀하세요. 뭐뭐 있어? 소개하기, 말하기, 발표에 듣기, 발표에 말하기. 3개가 있네. 요게 이제 암기하는 방법. 13개의 성취 기준 중에 3개는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어. 무엇으로?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정보 전달의 성격이 뭐냐면 소개하기, 말하기. 이때 소개하기는 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소개할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짝꿍을 소개할 수도 있고 인물 혹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아니면 사물을 아무튼 소개를 하는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다. 나란 사람이 누구이다. 너는 누구이다를 다른 제3자에게 이해했어요? 정보 전달. 소개하기, 말하기, 그 다음에 발표에서는 듣기와 말하기가 각각 성취 기준이 하나씩이야. 정보 전달에서 3개, 그 다음에 설득. 몇 개 있어요? 4개네. 4개죠? 4개인데 비판적 듣기에 해당되는 것에 옆에다가 광고에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좀 붙여요. 뭐라고요? 광고의 비판적 듣기. 이렇게 수식어를 좀 붙이시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담화 유형이 한 3개 정도가 좀 소개되고 있어요. 뭐뭐? 토의, 토론, 협상을 중1, 중3 학년부 때 몇 학년 때 배우는지는 몰라.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근데 토의, 토론, 협상을 배우게 되네요. 일단 4개야. 설득과 관련되어 있는. 설득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 기본 개념부터 가르쳐야 돼. 맞아. 우리는 기본 개념에 약해. 정보 전달이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정보 전달의 개념. 어떤 대상에 관한 그 대상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문화 등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정보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의 성격이 지식, 기술, 문화, 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정보의 전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 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어? 그 대상의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알겠죠? 그 대상에 관한 지식, 기술, 그건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 교과서에. 본문에. 정보 전달이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국민 공통 기본 교과라면 기본 개념이 추출해야지 그 대상의 지식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험적 측면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 그렇죠?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그 모든 총칭을 정보 전달이라고 합시다. 목적은 일단은 지식, 기술, 경험, 문화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를 목적으로 대상의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험적 측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정보 전달이라고 해요. 설득은요? 설득은요? 네. 기본 개념에 좀 추측합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와 행동과 신념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총칭. 가치의 변화, 행동의 변화, 신념의 변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의 총칭. 그것을 뭐라고? 설득이라고 해요. 의사소통의 목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정보 전달 성격, 뭔가 그 대상의 성격, 대상의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문화적 측면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 밝혀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전달과 그다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겠지. 또 그의 태도를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이러저러한 신념들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총칭. 이것을 설득이라고 하죠. 자, 설득에 해당되는 가치와 행동과 신념의 변화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이 몇 개라고 했어? 4개야. 하나는 뭐죠? 광고의 비판적 듣기. 또 하나는 뭐죠? 도의, 토론, 협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치와 행동과 신념의 변화하고 연관성 있는 설득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소통의 목적이고,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친교 및 뭐라고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게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너무 헷갈려. 명칭이 너무 헷갈려. 일단 친교하고 정서 표현은 엄밀하게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해요. 친교하고 정서 표현은 구분이 가능한데 현행 2012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의 숫자를 줄이고자 친교 및 정서 표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교하고 그다음에 정서 표현은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는 구분 가능한 건데 일단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묶어서 보면 2개의 성취 기준이 있네요. 근데 이 2개의 성취 기준이 어떤 담화 유형하고 연관성이 있냐? 모두 다 대화라고 하는 담화 유형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대화. 나머지는 어떤 의사소통의 목적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듣기 말하기의 맥락이라든가 또 듣기 말하기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성격을 좀 구분을 하되 담화 유형으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성취 기준 3개는 빈칸으로 남겨놓고 또 앞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취 기준에도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특정한 담화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서 남겨놓은 거예요. 1항 부분인데. 그죠? 네. 특정한 담화 유형보다는 지식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야. 이것은. 그래서 제일 우측에 뭐라고 됐어? 듣기 말하기의 본질과 특성이라고 했죠. 됐어? 13개의 성취 기준이야. 고개 들어.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구분을 해보면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3가지로 일단 구분하고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이 몇 개? 3개. 뭐뭐 있어? 소개하기 말하기. 방금 10분 전에 해가지고 너무 오래전에 해서 내가 까먹었어. 그 다음 발표 듣기,
발표 말하기.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 성취 기준이 생각나. 성취 기준 자체는 생각이 절대 안 나요. 근데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게 되면 그다음 성취 기준이 쭉 생각나요. 어느 한 꼬투리를 잡으면. 성취 기준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서 봐야 할 것들인데 이거 생각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취 기준의 성격이 뭐지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체계를 잡는 거야. 13개의 성취 기준이 이런 식으로 원래 분류가 가능하다는 건 그냥 내가 그냥 세운 거야. 내가. 공부하기 쉽도록.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13개의 성취 기준을 만들 때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 몰라. 하지만 뭐 학부의 그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또 강의를 한다고 했어. 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서 확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보 전달 3개, 소개하기 말하기, 발표 듣기, 발표 말하기. 그 다음 설득과 관련되어 있는 거 몇 개? 4개. 각각 부분해봐. 광고의 비판적 듣기. 광고를 붙여야 돼. 광고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 비판적 듣기는. 그냥 일반적인 비판적 듣기가 아니라 광고의 비판적 듣기야. 특히 화법이니까 광고를 듣고 비판을 하는 거죠. 광고의 비판적 듣기. 그 다음에 담화 유형별로 기억을 하셔야 돼. 설득에 해당되는 담화 유형. 특히 중1, 중3 학년군에. 토의, 토론, 협상. 한 10분 전에 해가지고 너무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친교 및 정서 표현은 담화 유형이 생각나야 돼. 뭐? 대화. 성취 기준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만 성취 기준이 아 대화에 해당되는 게 뭐였더라 라고 이제 생각나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13개의 성취 기준 가운데서 나머지가 몇 개? 산수 잘하시는 분 4개의 성취 기준이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묶이지가 않았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듣기 말하기의 본질과 특성의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 이쪽의 하단 부분에 고등학교 선택국어가 있어요. 2007 개정까지는 고등학교 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공통 교육과정이었어요. 공통 필수였어요. 공통 필수. 근데 2012 교육과정에 바뀌면서는 고등학교 국어를 공통교과라고 해서 선택교과라고 해서 국어, 그다음에 문학, 뭐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이 선택교과 안에서 선택하는 거지만 예체능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어떤 계열이든 선택할 수 있는 교과를 공통 선택교과 해가지고 국어를 공통 선택교과로 명칭을 해요. 국어는 어떤 계열이든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 알겠죠? 그래서 공통 선택교과로 국어를 교육과정에 있고 이 국어는 특이하게도 1하고 2로 나눠져 있어요. 이 1, 2의 개념은 1학기, 2학기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1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2를 이수해야 한다는 2를 이수하게 되면 2를 이수해야 한다는 반드시 그 연계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원래는 하나인데 이 1, 2는 구분되지 않는 건데 다만 학기 구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 선택 교과인 국어는 모두 다 국어 1, 국어 2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유일하게. 아셨죠? 이것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없어질 거예요. 1, 2에. 왜냐하면 중1, 중3 학년군에서도 학년 구분도 애매모호해지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도 예전 2007 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는 화법과 작문 1, 2, 독서와 문법 1, 2, 문학 1, 2 이렇게 했던 게 1, 2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아마도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곧. 선택국어 1, 2는 각각 1에 3개, 2에 3개 가지고 성취 기준이 모두 합쳐서 듣기 말하기가 6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 몇 개? 6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집필진이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나눌 수 있어요. 정보 전달, 설득, 마찬가지로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명칭을 아셨죠? 자, 이제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은 하나인데 잘못돼 있어. 하나야, 하나.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 하나야. 우측의 담화 유형으로 보자면 무엇에 해당돼? 발표에만 해당돼. 그죠? 1항 부분인 토론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뭐야? 설득인 거지. 그래서 1항을 밑으로 내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잘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하신 분들이 없네. 첫 수업이라 그런가?
발표. 고개 들어보세요. 중1, 중3 학년군에도 발표 배우죠? 정보 전달로? 성취 기준이 발표 성취 기준이 몇 개? 2개야. 발표 듣기, 발표 말하기. 발표라고 하는 담화유형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발표는 중1, 중3 학년군에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또 배우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 설득에 해당되는 게 뭐뭐 있어? 토론, 그 다음 뭐야? 비판적 듣기. 이번에 비판적 듣기는 광고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야. 그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비판적 듣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중1, 중3 학년군에 비판적 듣기긴 한데 광고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으라고 했죠. 여기는 넣으면 안 돼. 여기는 설득적인 듣기에 해당되는 설득하는 듣기에 해당되는 그냥 일반적인 비판적 듣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보면 비판적 듣기는 중1, 중3 학년군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죠.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의 비판적 듣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중1, 중3 학년군 때에는 비판적 듣기이긴 하지만 특정한 어떤 유형에 국한돼 있죠. 광고라고 하는 광고의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에 국한돼 있죠.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토론도 중1, 중3 학년군에 배워 안 배워? 오래전에 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중1, 중3 학년군에 설득이 뭐뭐 있어? 광고의 비판적 듣기, 토의, 토론, 협상. 토론 배우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 뭘 배워? 토론을 배워요. 됐어요? 토론과 비판적 듣기 두 가지가 설득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 친교 및 정서 표현은 담화 유형으로 보자면 뭐야? 대화. 근데 중1, 중3 학년군 때도 대화 배우죠? 성취 기준이 몇 개? 2개. 개수는 몰라도 돼? 아니야. 개수도 알아야 돼. 나중에 보시면 성취 기준의 개수를 알고 계신 분하고 몇 개지? 라고 하신 분하고 성취 기준을 쭉 이렇게 도출을 할 때 생각이 잘 나는 것과 잘 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미리 몇 개이지? 까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아셨어요? 중1, 중3 학년부에 대화의 성취 기준이 몇 개? 2개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대화를 배워. 근데 성취 기준이 몇 개? 2개예요. 이번에도. 그 다음 5개의 성취 기준이었죠. 그 5개의 성취 기준이 정보 전달 하나, 저설득 둘, 친교 및 정서 표현 둘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것도 애매모호해서 빈칸 처리. 됐어요? 이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부정적 언어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 부분은요. 저기 중1, 중3 학년군의 12항 부분 보세요. 바로 위에 상단 부분에 12항. 봤어요?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인식 요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중1, 중3 학년군 때는 폭력적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뭐 진짜 욕설이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쓰일 줄 몰라서 아빠 이거 뭐 개 이득?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제 아들이 그래서 걔가 뭘 이득 받냐? 하고 물어봤죠. 이걸 걔한테 줘서 이득 되냐? 뭐 이랬죠. 걔라고 하는 걔가 무슨 그때 걔는 멍멍지는 걔는 아니겠죠? 접두사인가요? 그죠? 접두사죠. 야 무슨 그런 헛소리가 무슨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게 기분 나쁘게 욕설 난무하고 정말로. 그 다음 인터넷 댓글에서의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항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3항 부분에 부정적 언어의 폐해 이거 두 개를 연결 지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취 기준 중1, 중3 학년군에 나오는 폭력적인 언어 사용, 언어 표현 순화 그 다음 고등학교 1, 2학년에 고등학교 국어 1, 2에 나오는 부정적 언어 폐해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은 이번 12교육 과정에서 새로 들어간 거야. 2007 개정, 2009 개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취 기준이에요. 아셨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 그 교과서 수준으로서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해야 돼. 그 다음 넘기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선택교과라고 합니다. 이번엔 공통선택이 아니라 그냥 선택이야. 선택이고 이 화법과 작문의 선택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넘겨보시면 29개의 성취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화법과 작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인데 이 화법과 작문은 앞에 중1, 중3 학년부 때의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국어 1, 2에서의 듣기 말하기와는 다르게 독립된 교과 영역이에요. 교과서로 보자면은 앞에 중1, 중3 학년부 때 듣기 말하기나 국어 1, 2에서의 듣기 말하기는 모두 다 한 권 또는 두 권의 교과서에 하나의 교과서에 각 영역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이 6가지 영역들이 단원 안에 한 단원 안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그냥 독립된 교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듣기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고급스럽고 교양적인 측면이 강한가 모르겠어요. 화법이라고 하는 교과목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전체적으로 29개의 성취 기준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분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아예 그렇게 분류돼 있어요. 분류돼 있어. 처음에 담화의 목적으로 보자면 이건 빈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명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화법과 작문에 뭐라고? 본질이라고 해서 3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 3개. 그다음 그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 대한 부분의 내용 특성을 보자면 담화 유형이 아니라 내용 특성을 보자면 성격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화법의 무엇과 관련돼 있어? 사고예요. 근데 이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과정으로 돼 있어요. 사고 과정. 이게 키워드야. 그다음 두 번째 성취 기준은 화법의 무엇?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개인적 기능도 있고 사회적 기능도 있는데 어디에 좀 더 주목하고 있어? 사회적 기능에 좀 더 주목을 해요. 그다음 세 번째 성취 기준인 화법의 무엇?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본질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해의 측면이야. 이거는 활동하고 수행하고 방법하고 기능하고 전략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이해를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로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화법이란 자아 표현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의사소통이 하나야 얘들아. 예를 들면 하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 화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알았어요? 3가지의 성취 기준. 화법의 본질. 화법의 본질이 몇 가지? 3가지. 뭐뭐 있어? 사고과정에서 화법,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화법, 관습과 문화.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지금 저하고 해야 할 일이야. 성취 기준을 읽어봐도 키워드가 안 보여. 3개의 성취 기준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분류합니다. 목적이에요. 처음에 뭐가 나와? 정보 전달.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성취 기준이 있죠? 몇 개가 있어? 7개. 근데 그 7개 가운데서 4, 5, 6항에 해당되는 것이 정보 전달에 무엇에 해당되냐면 원리예요. 뭐라고? 원리고요. 그 다음 7항, 8항, 9항, 10항에 해당되는 게 발표라고 옆에다 적으세요. 묶어서 뭐라고? 발표예요. 뭐라고? 발표. 7항, 8항, 9항, 10항을 묶어서 뭐라고? 발표. 이 발표의 7항, 8항, 9항, 10항은 또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7, 8, 9는 합쳐서 발표 말하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발표는 주로 말하기죠. 근데 10항 부분에 나오는 것은 발표의 뭐야? 듣기에 해당돼요. 구분 가능해요? 구분 가능해? 저 좀 보세요. 정보 전달하게 되면 화법과 작문인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배우게 되는데 먼저 원리를 배워요. 원리.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 3학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더 거창하게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죠. 정보 전달의 원리가 뭐냐? 이 원리는 화법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원리는 동일한 정보 전달의 원리를 작문에서도 또 동일하게 해요. 원리를 한 3가지 성취 기준으로 배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보 전달의 담화 유형인 발표를 배워요. 근데 발표를 배우는데 성취 기준으로 발표 듣기가 몇 개?
하나. 발표 말하기가 몇 개? 3개가 있어요. 근데 발표는 언제도 우리가 배웠냐면 중1, 중3 학년군에도 정보 전달의 발표를 배워요. 그때는 성취 기준이 발표 듣기가 성취 기준이 몇 개? 하나. 발표 말하기 성취 기준이 몇 개? 하나. 이렇게 배우는데 성취 기준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게 배운다는 뜻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정보 전달과 관련된 발표를 해, 안 해? 해. 성취 기준이 하나야. 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발표라고 하는 담화윤을 가지고. 알았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자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편 이런 게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돼 있을 거야. 그 중에서 본질 부분은 그냥 논외로 하고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것에 좀 국한해 보면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정보 전달 담화 유형인 발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워. 성취 기준이 몇 개야? 4개야. 그 중에서 말하기에 해당되는 게 3개, 듣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 4개의 성취 기준이 합쳐서 그냥 발표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발표 배워 안 배워? 배워. 3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 중1, 중3 학년군 때도 발표 배워 안 배워? 배워. 몇 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 2개. 그러면 발표라고 하는 담화 유형으로 묶일 수 있는 성취 기준의 숫자. 자, 산수 잘해야 돼. 고2 때 성취 기준이 몇 개? 4개. 고1 하나, 중1, 중3 둘. 다 합쳐. 7개의 성취 기준이 발표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언제 어느 수준에서 성취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해야 하는 거야. 다. 근데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는 어느 것이 좀 더 깊이가 있을까? 고2. 고2의 발표에 4개의 성취 기준만 잘 해놓으면 앞에 나오는 중1, 중3 학년군 때 발표 말하기 듣기 하고 그 다음 발표와 관련된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은 그냥 고스란히 이해가 돼요.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발표보다는 고2 때의 발표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울 거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하냐면 중1, 중3 학년군 1항부터 시작을 안 해. 그건 바보 멍청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1항부터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3학년부터 먼저 시작하는 멍청이. 체계를 갖출 줄 모르는. 담화 유형별로 해야 돼. 담화 유형별로. 왜냐면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담화 유형별로 묶여 있으니까. 정보 전달, 발표 여기에서 중1, 중3과 고등학교 1학년을 쭉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다뤄줘야 돼. 알겠어요? 화법 문제는 중학교 수준으로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수준별로 안 나와. 학년별로 안 나와. 담화 유형으로 나오지. 발표가 나오거나 연설이 나오거나 토의가 나오거나 토론이 나오는 거지. 중학교 3학년 토론 이런 식으로 안 나와. 그냥 토론. 근데 그 깊이는 결국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부터 이미 달성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보 전달 발표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총 해서 몇 개? 7개의 성취 기준이야. 그 개수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먼저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배우면 중1, 중3 학년군,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배운 거하고 중학교 수준에서 배운 거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 이거 봐야 되고 이제 5, 6월 달에는 이렇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 7개를 배웠으면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중학교 보고 고등학교 보고 고2 때 보고 이런 멍충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표하게 되면 발표라고 하는 담화 유형을 가지고서 고2 보고 중3 보고 중1, 중3 보고 고1 보고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보는 것은 아무런 무의미해. 무의미. 아셨죠? 자, 그 다음 설득. 여기 마찬가지로 체계가 똑같아요. 원리가 먼저 나와. 그죠? 근데 이분들 지금 교육과정 집필진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원리는 3개로 하자 이런 거야. 정보 전달의 원리는 몇 개? 3개. 설득의 원리도 몇 개? 3개. 고마워. 왜 원리가 3개냐? 몰라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교육과정 집필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이제 설득은 마찬가지로 담화 유형별로 돼 있어요. 뭐뭐 있어? 연설, 토의, 토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붙어 있네. 뭐죠? 설득 듣기의 방법.
설득하는 듣기의 방법. 일단 담화 유형으로 뭐뭐 있었어? 연설, 토의, 토론.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토의 중1, 중3 학년부 때 배워요, 안 배워요?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프린트물 보셔도 돼요. 배워요. 토론 중1, 중3 학년부 때 배워요. 연설 중1, 중3 학년부 때 배워요. 안 배워요. 중1, 중3 학년부 때는 설득하게 되면 광고의 비판적 듣기, 토의, 토론, 연설이 아니라 협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득은 토의 배우죠? 네, 이럴 줄 알았어. 고1 때 토의가 아니라 토론입니다. 그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토론이고 이제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걸 배우겠죠. 그죠? 비판적 듣기. 근데 이 비판적 듣기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또 화법과 작문에도 이제 논리적 오류의 유형 검토라고 하는 비판적 듣기가 있죠.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때 설득 담화 유형하게 되면 토의, 토론, 설득, 토의, 토론, 연설. 토의, 토론, 연설, 그 다음에 비판적 듣기. 이렇게 4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토의, 토론 뭐라고요? 토의, 토론, 연설, 비판적 듣기. 토의, 토론, 연설, 비판적 듣기. 토의, 토론, 연설, 비판적 듣기. 그죠? 네. 헷갈려 이제. 연설 언제 배워? 고2. 토의 언제 배워? 중1, 중3. 고2. 토론 언제 배워? 중1, 중3. 고1, 고2. 비판적 듣기 언제 배워? 중1, 중3 광고의 비판적 듣기, 고1 때 비판적 듣기, 고2 때도 논리적 오류의 유형 검토인 비판적 듣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년별로 성취 기준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담화 유형별로. 알겠어요?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암기가 안 되면은 여러 번 보세요. 어차피 유전자니까. 어차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머리가 그럼 머리가 그러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고등학교 2학년 설득하게 되면 원리가 먼저서 세계의 성취 기준이 나온 다음에 연설, 토의, 토론, 논리적 오류 유형의 검토라고 하는 비판적 듣기가 나옵니다. 4개의 성취 기준이. 그죠? 저는 순서까지도 안 바꿔요. 그냥 연설 먼저 하고 그다음 토의가 먼저야, 토론이 먼저야? 토의하고 그다음 토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이. 됐어요? 그다음에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적 요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보세요. 중1, 중3학년군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명칭이 요게 아니라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화법에서는 교육과정의 명칭이 친교 및 정서 표현 이런 명칭이 아니라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근데 똑같은 거야, 이거. 선생님 왜 이렇게 똑같은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죠? 집필자가 달라서 그래. 집필자가 달라. 오직 그 이유 하나야. 이거 통일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통일시켜줘야 돼.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이 자기 표현이고 친교가 곧 뭐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교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 나도 헷갈린다.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앞에 소개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강박관념에서 버려졌네. 원리가 3개가 아니라 몇 개? 2개. 그 다음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게 담화 유형이 각각 하나씩이야. 근데 이거 하나의 담화 유형으로 묶일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 구분을 해야 돼. 둘 다 모두 다 대화예요, 대화. 근데 공적 대화는 면접이고, 그럼 공적인 대화나 사적인 대화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대화고, 원래는 이제 대화라고 하는 담화 유형으로 묶일 수 있지. 면접도 대화지 뭐. 근데 이건 공적인 이제 대화일 뿐이지. 대화하고 면접이 각각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담화 유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 언제 배우죠? 중1, 중3 학년부 때 대화 있었어. 친교 및 정서 표현. 친교 및 정서 표현은 뭐 주로 다 대화했어. 몇 개가 있었죠? 생각도 안 나네 이제. 너무 많이 했다. 2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화 배워요? 네, 배워요. 몇 개? 1개야, 2개야? 2개야.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대화 또 배워.
합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몇 개를 배우게 되지? 5개네. 중1, 중3 학년부 때 2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 해가지고, 그죠? 5개네. 맞죠? 같은 대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화는 주로 자아인식, 자아노출이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 배워요. 의사소통의 자아인식, 자아노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반면에 이쪽에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대화는 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 아니면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선생님 이거 듣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이 듣기가 아니라 공감적 대화예요. 공감적 대화라고. 공감적 대화의 방법. 왜냐면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 들으면서도 뭔가 언어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 뭐 그랬니? 그랬어? 좀 더 말해봐. 이건 뭐지? 하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야. 공감적 듣기가 아니라 듣기 말하기 합쳐서 그냥 공감적 대화야. 그죠? 대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화가 2가지. 그 다음에 중1, 중3 학년군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인데 중1, 중3 학년군 때도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약간의 성격상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일단 대화는 적어도 5개의 성취 기준을 배운다. 그 5개의 성취 기준이 중1, 중3 학년군에 2개, 고등학교 1학년 때 2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 알겠죠? 네. 그러면 좀 새삼스러운 담화 유형이 각각 있네. 새삼스러워. 좀 특이해. 이런 게 각각 협상하고 면접입니다. 협상과 면접. 협상은 언제 배웠지? 중1, 중3 학년군. 면접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새삼스러운 거죠. 그죠? 다 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중1, 중3 학년군, 고1,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들인데, 이 성취 기준들을 각 학년별로 1항부터 공부하시면 안 돼. 담화 유형별로 묵대, 정보 전달을 먼저.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중1, 중3 학년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보충해주는 형태로 하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 체계를 잡고 성취 기준의 개수를 파악하면서 그 다음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5쪽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 비교는 이걸 평가원 출제 매뉴얼 표라고 해요. 좌측 부분에 빈칸에 나와 있는 거. 이 평가원 출제 매뉴얼 표는 출제자들이 이 표에 의거하여 출제를 하는 것이고, 중간부에 나온 2012 화법이 바로 평가원 출제 매뉴얼 표에 이제 그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그 중간중간마다 제가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고, 우측에 나오는 것이 2009 교육과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0쪽 마무리 짓겠습니다. OT. 화법을 예로 전체적으로 중1, 중3 학년군 고등학교 국어 1, 2,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화법은 담화 유형별로 성취 기준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묶어서 해야 할 글 유형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거기는 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1, 중3, 고2를 합치셔야 되고, 장문은 또 이와 비슷한 형태예요. 장문이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거기도 정보 전달 글쓰기, 그 다음 설득 글쓰기,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글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담화 유형별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좀 체계를 잡자면, 공부하기 쉽게 체계를 잡자면은 학년별로 1항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담화 유형이나 글 유형별로, 담화 유형이나 글 유형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만 성취 기준이 여러분 것이 된다. 아셨죠? 고2를 먼저 하고 중1, 중3이나 고1을 보충해 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 10쪽, 11쪽은 국어교육론, 그 다음에 문학교육론 강의 계획안입니다. 일단은 이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0시에 시작한다든가, 시작은 10시에 하는데 3시 30분에 끊는다든가, 이건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3시 30분에 끝은 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 3시 30분에 끝나고 나서 기출해설 강의가
3시 45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것도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서 왜냐면 기출해설 강의를 6시 30분까지 하겠다. 뭐 이건 5시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7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출해설 강의는 되도록이면 매 주차마다 하긴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 오늘은 빨리 끝났다 할 수는 있겠지만 늦게 끝나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라고 그날 진도에 따라서 국어교육론 기출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문학교육론 기출해설은 아직도 근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근간. 다음 주 넘기시고 12쪽에 주차별 강의 계획서는 되도록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정규 강좌 이외에 보강 강좌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날 나와주시라 뭐 이런 거. 하지만 되도록 지키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3회차 정도는 화법이고 그다음 4회, 5회, 6회차, 3회차는 독서고 장문은 7, 8회. 선생님 강의 항상 장문 부분은 그렇게 강의 일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짧던데 그 정도만 해도 됩니까? 네, 장문은 앞에서 화법에서 배웠던 내용, 독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화법을 이렇게 길게 많이 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독서나 장문 하기 전에 듣기 말하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화법은. 즉 표현과 이해 영역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하면 나중에 이해 영역인 독서나 표현 영역인 장문이 훨씬 더 쉬워져서 화법을 항상 먼저 하는 거고요. 제가 화법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화법 전공자가 아니라 독서와 문법 전공자예요. 석사 논문이 독서와 문법이야, 세상에. 예. 이관규 교수님께서 제 지도 교수라서 문법을 어쩔 수 없이 다뤘어요. 잘 몰라 근데 저는. 자, 그다음에 매 주차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차는 어차피 처음이니까 형성평가는 없고 다음 주차도 10시부터 9시 45분이에요. 9시 45분. 9시 45분부터 10시까지 15분 정도의 그 전 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예를 들면 오늘 정보 전달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 개수를 적어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전주차에 배웠던 걸 반드시 형성평가에 내되 형성평가의 유형은 기평은 반드시 다 들어가고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배웠으니까 원문을 브랭크 칠 수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키워드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자료가 제공돼서 서술형 한 서너 줄 정도를 좀 요구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섞여 있고 기본적으로 15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의 5문항 정도를 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인데 9시 45분부터 형성평가 실시하고 10시부터 수업에서는 바로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약간 여기에서 시간을 오버되면 진도가 느려져서 형성평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설명을 하고 바로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아셨죠? 됐고요. 그 다음 궁금한 점은 일단은 2012-14 별책부록 별책 5라고 되어 있는 거 2012-14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고 한글 파일분도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거야. 잘못 교육과정 평가원이 올린 거야. 중고등학교가 다 국어과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이거 12-14호로 2012-14호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프린트물 받아오시면 되고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 아 그래? 이게 그냥 한 4, 5천 원이면 해. 근데 뭐 그냥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도 뭐 다운받고 그렇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 번씩 그 성경책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고 다 같이 읽고 3장 4절에 밑줄 치세요 뭐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하겠습니다. 좀 쉬고 합시다.